예,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차 국민의당 의원총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84차 의원총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박주성 기상대책위원장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광주에서 대구 광주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륙철도 건설 추진협의회 출범식이 있다고 우리 당 의원들이 참석을 못하니까 좀 그렇다. 광주시장이 메시지 오고 전화 오고 그래서 저라도 먼저 9시 40분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안과 관련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혁신안이 우리 공식 기구로 접수가 되게 되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치고 또 그것이 또 우리 비대위원회 와서 확정되고 또 그 이후에 당헌 개정 절차를 밟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의원과 전당대회 준비위원들이 함께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태일 혁신위원장님 무보수로 우리 당이 또 그렇게 지금 지지율이 높은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사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정 현안과 관련된 야당 대표들이 기탄 없는 또 소신에 찬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다 동의는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진지하고 자상하게 또 우월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역시 만나면 조금이라도 해결되는 그런 기미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왔습니다. 먼저 협치와 관련해서 구호만 아닌 행동으로 협치를 보여주라. 지금 우리 정치 구도는 불가피한 현실 아니냐. 우리 여당이 건전하고 또 정당한 견제와 주장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국정 발목 잡기 또는 정치화로 몰아세우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가지고는 협치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취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선거 전에 있었던 일은 모두 잊고 이제 뗏목 타고 큰 강을 건넜으니 뗏목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손을 함께 맞잡고 협치해 나가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느냐. 그런 원론적인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라도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절차와 과정이 적법 절차 또 합법적인 절차가 돼야 된다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신고리 오르코기 잠정 건설 중단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공약상에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차피 원전을 퇴출해야 된다는 측면의 공약이 있었고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28% 이상이 공정이 진행이 됐고 1조 2천억 이상이 공사비가 투입이 됐는데 중단을 하지 않고 공론화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공론화를 위해서 잠시 중단한 거다. 앞으로 공론화에 따라서 원전의 폐기 여부,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중단, 폐쇄 결정 여부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정상회담 때 바른 조건 하에서의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비핵화와 관련된 대북 대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바른 조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확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합의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비핵화 이후의 비정치적 인도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대화제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번 대화제의에 앞서서 미일에 사전 통보를 하고 또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한미 동맹의 균열 문제는 생각 안 하고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 취지였습니다. FTA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시에 한 번도 재협상이라는 이야기를 본인에게는 한 일이 없었고, 확대 정상회담에서 한 일이 없었는데, 재협상 이야기라는 것은 국내 정치적인 용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다. 이건 개정협상이고 앞으로 국회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개정협상에 우리 국익을 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16.4%를 인상을 시켰는데, 평균 매년 인상과의 차율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내년 최저임금이 시행이 되면은 한 3조 정도로 영세 자영업이나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더니 연말까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최저임금 시행으로 인해서 경제에 부담이 되거나 최저임금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구도 계획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부패 협의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을 외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외치면서 이런 기관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주재의 협의회를 물론 훈령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복원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켜야 할 기관들은 참석 범위 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했더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나 감사를 하기 위한 논의가 아니고 부패에 대한 제도적 논의를 한 장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만일에 이 협의회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을 해달라. 물론 제가 이야기할 때는 이 협의회가 되게 되면 정치 보호 또 야당 길들이기 코드 사정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수피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의당이 요청한 대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하겠다 이야기했었고, 호남경제의 몰락과 관련된 군산의 조선소 문제는 오늘 국무총리가 대책을 강구해서 발표할 테니까 좀 기대를 해달라. 그 다음에 규모타이어 문제는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고용이 승계되도록 되어 있고, 이게 만일에 협상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조금 미세한 부분에서의 차이점을 극복이 되면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겠다. 근데 만일 안 되면 또 그때 가서 법정 관리 여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든지 우선 협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에서 검토가 이룰 수도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하는 취지 이야기했습니다. 방송 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동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느낌은 역시 기대와 의구심이 상당히 교차한 대화였다. 광장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 경계점에 우리 대통령이 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협치의 길이 말은 어제 회담이 협치 원년이 되도록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은 없었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협조를 하자 이런 취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당은 협치 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회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총리 인준에서부터 추경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큰 중차대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추경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강곡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귀담아 들을 이야기는 일반 행정 부분 공무원 지원에 대해서는 본인도 찬성하지 않는다. 지금 이야기하는 공무원 지원 부분은 민생, 안전, 치안 등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부분에 한정한 것이다 하는 취지 이야기를 했고,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결정해 주면 정부에서는 최선의 운영을 다해서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는 취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추경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다녀와서 원내대표 정책의장 만나서 의견을 전달했고 우리가 주도하는 추경 결정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렸고 공감을 얻었습니다. 황주홍 간사를 비롯한 4개 의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도하에서 기왕에 국회가 정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경 문제도 또 정부 조율법 문제도 우리 주도하에서 해결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대통령 말씀 중에 깊은 뉘앙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로 하여금 추경 문제가 끝난 다음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진행할 그런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대선 평가위와 혁신회를 지금 활동시키고 있는데 전당대 이전에 이 혁신안이 확정이 되는 상황 속에서 전당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의원님 여러분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린 바가 없고 여러분들 의견을 지금 수렴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진지한 자세로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지금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혁신의 주체라는 개념 속에서 혁신위가 만들어내는 혁신안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의 좋은 혁신안도 제시하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오늘 의원총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제가 먼저 자리를 이석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시다는 분이 말씀을 많이 하고 가는데 별이 다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 관련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5대 인사원칙 부분은 지난번에 입장을 밝혔고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변명하신 것은 있지만 어떠한 사과도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아마 문 대통령 본인께서 사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도 아마 마치 이미 하신 것으로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 것만큼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공무원 추경과 관련해서 우리 당 대선 공약까지 언급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명백히 왜곡한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한 것은 안전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자는 것이었지 문재인 정부처럼 단순히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차기 정부의 30년간 500조가 넘는 부담을 안기는 공무원 증원을 임기 5년의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국민적 동의 없이 취임 2달 만에 그것도 추경이라는 편법으로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인기 영합식 정책이기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국민의당의 입장은 인력 재배치와 전체 공무원 수를 고려한 중장기 계획과 재정 확보 방안을 논의한 후 안전과 복지를 위한 필수 인력부터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세금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국민 안전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추경을 통한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왜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겠다는 것에 매달려가지고 나머지 11조 원의 추경 자체를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추경만 통과되면 경제성장률을 3%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했다면 공무원 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11조 원대의 추경은 조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맞은 일일 것입니다.
충분한 논의와 준비 기간을 거쳐서 본회산을 통한 근본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의총 또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혁신위에서의 제안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혁신위 제안과 관련해서도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모아주시고 또 전당대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흥행까지도 가미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호응을 촉발시킬 전대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당의 재정이 취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 안 드는 전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K-보팅 관련해서도 이것을 적극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비 납부 당원을 우대하는 그런 전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도체제가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그때 따르는 단일 지도체제와 집단 지도체제,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 등 지도체제에 따른 분리선거냐 통합선거냐에 대한 견해들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대가 거의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정말 전대 준비 일정도 아주 촉박합니다. 그러나 아직 룰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하여튼 조속히 룰을 만들어서 전대를 준비하는 출마자들이라든가 또는 이 전대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우리 당원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아주 정교하고 촘촘한 그런 전대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인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정리한 국정청사제를 내놓았습니다. 정국 운영의 철학과 목표를 담은 것인 만큼 상당한 기대를 갖게 했는데 국민과 정치권의 반응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그동안처럼 원전 5, 6호기를 어떤 법적 근거 없이 중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여당은 여론 지도만 믿고 독선과 독주를 해왔습니다. 야당을 존중하기는커녕 심지어 막말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는 참고용이라면서 국회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후보자를 장관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허니문 기간도 지나갑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가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법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를 하지 않으면 법 통과가 어렵고 더 나아가 100대 국정과제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집권 초기에 청사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구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기를, 그래서 성공한 정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0대 국정과제를 달성하고 정권을 성공시키는 가장 쉬운 길은 야당과의 협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당도 여당의 협치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협치에 응할 것은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우리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저희 당의 일관된 입장이었지만, 그러나 올해 편성된 목적 예비비 500억 원, 거기에 소방관과 경찰관, 부사관 1만 명 이상을 증원하는 것은 이미 본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오래 끄는 것은 자칫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상과 합의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서로 여야가 늦지 않게 추경도 합의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관계로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